네, 김민광 기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 선고가 낸 현장에 갔었죠? 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이 재판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네. 오늘 내려졌습니다. 이 선고 내려진 대법원 주변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서초동 대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고심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법원 주변에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법원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집회 시위 중인 여러분께 정보 방송합니다. 지금 금지된 집회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얼른 간호법 예방법상 불륜 이상 불륜 초과하면 집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현재 경찰 선정 중입니다. 불법행위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치 사망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3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보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로 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 대법원 판결을 2번 거쳤어요. 결국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결정이 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는데 역시 그 관측이 맞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을, 이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이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제3고심에서도 이 같은 기존 판단 유지됐습니다. 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형기 확정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씨에 이어 박 전 대통령 이번이 4번째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그러니까 2017년에 그 탄핵된 이후에 또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3년 9개월 가량 이제 진행됐습니다. 과정이 좀 많았어요. 총 재판이 5번이었으니까는요. 네, 박 전 대통령 재판 지난 2018년 1심부터 오늘 대법원 제3고심까지 정말 수차례 진행됐습니다. 준비한 표 보면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선거 개입 혐의를 제외한 국정농단 사건과 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1, 2심 재판부 판단 살펴보면 모두 징역 30년 유지됐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은 1, 2심 모두 200억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10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이 판단이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 징역 이제 그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2년 빼고 국정농단하고 국정원 활동비 그 상납 사건 20년인데 이 파기환송심에서 앞선 재판에서 30년형이 20년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그 당시 어떤 이유를 들었죠?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사실 대법원에서 1차로 이제 판단을 할 때 그때는 뇌물죄와 다른 혐의에 대해서 분리 선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좀 주류를 이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시 징역형을 선고했던 걸로 따지면은 97세였거든요. 그러면은 종신형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그래서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징역 10년을 감형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교도소에서도 90세 이상의 재수자들이 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결국은 이제 최선으로 이름 개명한 최순실 씨하고 같이 대기업들한테 그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십시오. 네.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당시 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혐의로 이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당사자
최순실 씨는 이미 지난해 7월에 형이 최종 확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대법원 판결을 2번이나 거쳤어요. 네. 똑같은 과정을 밟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3고심이 작년 6월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초에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네. 대법원을 거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니까 최서원 씨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재상고를 하면서 그렇게 최종심을 다시 또 받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가 대기업들한테 이제 돈을 받았고요. 또 삼성으로부터 또 이제 뇌물을 받은 혐의잖아요. 그리고 결국 네, 이제 맞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 3인 중에 2명은 다 끝났고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남았잖아요. 다음 오는 18일 그 파기환송심 나오잖아요. 네. 예, 예. 거기에 이제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네.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애초에 1심에서 처음에 이제 그 구속을 당할 때 그때 판결을 할 때 뇌물 액수가 89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뇌물 액수가 34억 원으로 대폭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한 것은 뇌물 액수가 8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뇌물 액수가 늘어난 거예요. 1심과 같이. 뇌물이 50억 넘으면은 집행유예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실형을 선고해야지 파기환송심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 이제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종의 이제 재량 감경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활동을 한다면 앞으로 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선고 결과는 또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